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에서 고려아이언 적대적 M&A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영풍이나 영풍정밀 같은 회사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고려아이언도 공개 매수 때문에도 주가가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려아이언은 예전부터 이 영풍그룹의 장씨 일가와 또 이 고려아이언 경영권을 지금 실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최윤범 최씨 일가가 거의 한 70년에 걸쳐서 이 동업 관계를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동업 관계가 한 2년 전부터 분열음을 나타냈는데요. 그 최윤범 고려아이언 회장 쪽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최대주주인 영풍그룹 측에서 최대주주 지분권을 행사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대기업들을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 우호 지분으로 들어온 쪽에서는 이 미래 사업을 때문에도 지분 관계를 가진 쪽도 있지만, 실제로 이 최윤범 고려아이언 회장 아버님하고의 친분 관계로 고려아이언의 우호주주로 들어선 쪽도 있죠. 지금 고려아이언 최씨 집안과 영풍그룹의 장씨 집안이 1949년 한국전쟁 전부터 이 사업을 공동으로 동업 관계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한 73~4년 정도 되죠. 15년쯤 되나요? 굉장히 오랜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게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이후로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이언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이 고려아이언은 이 우호 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차나 한화, LG화학과 또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한답시고, 한답시가 아니라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서로 피를 섞는, 그러니까 서로 지분을 갖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 일가가 백기사로 확보를 했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최대주주인 영풍의, 그러니까 이 대외적인 영풍그룹이 이 고려아이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이 도전 행위입니다. 당연히 최대주주로서 자기 지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풍이 MBK라는 사모펀드를 끌어들여가지고 고려아이언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선언한 거죠. 고려아이언과 고려아이언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는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 이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분 대결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양쪽이 임시유총 그러니까 임시유총 기준일까지 누구든 한 주라도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쪽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는 이 고려아이언 쪽이나 영풍그룹이나 지분 차이가 단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시유총 당일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중간에 껴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다른 펀드들이 어느 쪽 편을 들지가 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 고려아이언 쪽에 대해서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이 최윤범 회장 출범 이후 고려아이언이 영풍의 지배력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분명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려아이언은 영풍의 계열사라는 걸 명확히 하고, 최씨 일가가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나가라 이거죠. 경영권 내놓고 나가라. 넌 그냥 주주로만 남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윤범 회장 일가로서는 지난 거의 한 70여 년을 거의 안정적으로 한 50여 년을 이 고려아이언을 경영해 왔었는데, 하루아침에 경영권을 부정당하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동업의 참 리스크한 부분인데, 여기다가 MBK라고 현금을 한 2조 원 정도 들고 있는 사모펀드가 끼어들어서 이 영풍의 편을 들면서 이 고려아이언을 인수를 해서, 결국은 이 영풍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영풍그룹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돈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됐고, 그때 이제 이 고려아연을 매각을 하면 꽤 큰 돈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을 매각할 생각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은범 회장 일가가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은범 일가가 인수하는 데는 단 몇 프로만 인수를 함으로 해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풍그룹이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고려아연에 대한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 MBK와 함께 공동으로 고려아연을 매각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MBK하고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한 것은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지금 주당 66만 원에 지금 18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일 종가 대비해서는 18.7% 높은 가격이지만 이미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오늘 첫날 거래에서는 벌써 이 가격을 넘어서 버렸죠. 이렇게 되면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질적으로 영풍정밀도 그러니까 고려아연에 대해서 1. 몇 프로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MBK는 공개 매수를 주당 2만 원에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다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지분 대결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은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에 확실하게 이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경영권을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풍이나 이제 MBK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매도하면서 이 약탈적 M&A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확실히 표했죠. 보시게 되면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 지금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영풍은 대외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확실한 대외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건 최은범 회장 일가지만 형식적으로는 영풍그룹이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최대주주라고 인정을 받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최은범 회장이 출범한 이후에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오너일가 자기 이제 오너라고 하지만 하여튼 지금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은범 회장 쪽이 11.81%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현대차그룹이나 한화, LG화학 등을 지금 이 우호주주로 지금 모셔온 겁니다. 그렇게 모셔오게 된 이유가 이들 기업들과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해서 자동차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해외 수소전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들 기업들과 나름대로 이제 미래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그런 의미로 이제 주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들 외에도 모건스턴이 들어있고 한국투자증권, 또 한국타이어, 조선내와 이런 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들이 나중에 임시유총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쪽들은 대부분 고려아연 최준범 회장 쪽의 일단 소개로 여기에 주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아연 쪽 최윤범 회장 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쪽 MBK하고 영풍 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쪽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M&A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MBK 파트너스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이제 특히나 MBK 파트너는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이 그러니까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건 그것을 재매각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MBK가 갖고 있는 브라인드 펀드 유콘가 하는 그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결국은 중국 기업이 이 우리나라 1위의 비처금속 재련업체인 1위 업체인 이 고려아연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김두겸 울산시장이나 울산시의회가 나서서, 왜냐면 고려아연이 울산에 그러니까 본거지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는
중국에 매각 안 하고 자신들의 펀드의 중국 자본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중국 자본의 참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중국에 매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MBK 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는 그 이익이 되면 그 해외뿐만 중국 업체에도 어디든 매각을 합니다. 돈을 더 주는데 거기다 매각을 안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돈을 댄 주주들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송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 매각 안 한다는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MBK 파트너스 쪽에서 최윤범 회장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지나치게 과잉 투자를 해서 그 회사 내부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게 이제 적자로 순 부채로 돌아선 상태라고 해서 재무 구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고려아연을 인수를 해서 이걸 정상화시켜서 재매각을 국내 대기업에 재벌에게 재매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풍도 MBK 파트너스랑 같이 이제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자기 지분도 함께 이제 MBK 지분과 함께 엮어서 이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꽤 좋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영풍은 이제 그러한 현금을 원하는 것이죠. 영풍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을 매각해서 이제 조 단위의 돈이 현금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공개 매수 가격인 66만 원을 넘어서서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 매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영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빵빵 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려아연의 25.40%를 갖고 있는데 10%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실제로 이 10% 룰이라는 게 있어서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지분에 대한 지분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권을. 그래서 주총에서 그 표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을 이 고려아연이 인수하거나 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25.40%에 대해서는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호주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고려아연 쪽 최씨 집안에서 이걸 사든 게 아닐까라는, 왜냐면 이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영풍정밀이 지금 고려아연 지분을 한 1점 몇 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정밀의 최대주주가 되면 당연히 그 지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영풍정밀에 대해서 주당 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고, 지금 가격이 지금 15,000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것도 이제 MBK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나름대로 이제 MBK가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이 최윤범 회장이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젊은 회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쳤고, 또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이 재련 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 사고가 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희생되기도 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CEO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중대재해법은 최대 그 CEO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투자 안 했다는 이유로 그 CEO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 법률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든지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이러한 재련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랄까요? 건설만큼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이다 보니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영권을 영풍도 이제 이 신경 쓰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제 매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려아연은 우리나라 제1의 비철금속 재련업체입니다. 1위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 고려아연이 해외로 넘어간다는 건 이제 중국 업체에 매각될 수도 있는데, 중국 업체는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려아연을 인수하고 나서 본사를 중국으로 가져가 버리면 솔직히 국내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MBK는 이제 고려아연을 중국에다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더 좋은 가격을 부르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업펀드에서 뭐 한다는 말은 돈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언제든지 손바닥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경영권 분쟁이 지분 대결로 간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 고려아연이 아니라 이 영풍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10% 룰에 따라서 그 상호주 원칙이라는 게 있죠. 서로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으면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율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이 고려아연 주식보다는 영풍정밀 지분을 10% 플러스 한 주만 더 가지면 이 영풍이 갖고 있는 이 매수했거나 하여튼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지분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여기에 이 영풍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두 종목 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건 진짜 M&A, 적대적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죠. 공개 매수가 중단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다시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적대적 M&A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뛰어들면 몰라도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